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주시의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 원주시의 차원의 발전 방향을 강구하고 지방분권 과제 해결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님들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7월 20일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원주의 역사와 한국 지방의회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성공적인 자치분권 방안을 도색하였습니다. 이번 2차 자치분권 세미나에도 원주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1차 시 강의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형 주민자치의 설계와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한국형 주민자치 설계와 방향을 주제로 1차 시 강의를 해주실 전상직 대표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의 진행을 위해서 강의 동안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해 주신 원주시 의회에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행사를 해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기도 내주시고 실제 이제 상황이 이럴 때 정말 성립될 수 있을까 더 걱정하셨을 텐데도 더 이렇게 신경 쓰셔서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강노 회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원주라면 제 개인적인 추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 늘 중앙선 열차를 타고 이제 다녔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다닐 때 원주라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가락국수입니다. 원주역에 내리면 정말 잽싸게 쫓아가서 국수집 앞에 줄을 서면 300원, 나중에 500원도 됐습니다만은 가락국수 하나 사서 먹는 게 정말 추억이라고 할까요? 정말 언제 한번 다시 기차 타고 가서 가락국수를 한번 사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억이 진하게 배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홍익회 회원들이 끌고 다니는 이제 마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저희들은 음마차라고 쇠로 됐기 때문에 음마차라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때 이렇게 계란을 할 때 계란을 그냥 계란만 주는 게 아니라 찍어 먹을 소금을 주는데 그 소금을 싼 포장지가 아주 앙증맞게 약 싸듯이 아주 정성스럽게 싸져 있는 것들 이런 추억들이 정말 저한테는 많이 새로우면서 그것이 이제 고향이라는 생각이 고향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민자치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주민자치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제 본업인 회사 사장은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제쳐놓고 이제 제일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했던 주민자치에 매진한 지가 벌써 시작한 지는 22년 됐나요? 근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에 매진했는 것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주민자치에 매진하면서 제가 느꼈던 솔직한 심정들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이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입니다.
2006년인가요? 벌써 15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2006년에 이제 그 주민자치를 주민들이 너무 몰라서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주민자치를 몰라서 주민자치가 잘 되도록 하지를 못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주민자치를 몰라서 주민자치를 잘 되도록 충분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지원도 하지 못하다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자치 연구하는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입니다. 그때 이제 자치학회를 만들 때 행정학 박사님, 정치학 박사님, 교육학 박사님 다 찾아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행정학 박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이제 훨씬 어르신이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주민자치는 밑빠진 독이라 거기에다가 물을 아무리 자네가 길어다가 부어도 결국 자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민자치라는 독에 자치라는 물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정말 저한테는 존경하는 은사님이신데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셨고요. 그 충고가 지금도 상당히 고맙고 언제나 그 새기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만일 주민자치로 돈을 번다 그러면 아마 주민자치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주민자치로 정치에 나간다면 주민자치를 하지 않는 게 선생님 말씀처럼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로 명예를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 주민자치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주민자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 초입니다, 이제 한 지방자치나 행정학 쪽에 학회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학회 가면 늘 이제 그 선생님 뵙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자네한테 그렇게 말씀 권한 게 벌써 10년 지났는데 여전히 주민자치에 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원로 교수님한테 다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식사 제가 모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드렸던 얘기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하자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이게 읍면농장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불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독거노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봉사고요. 자치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혼자 하면 개인자치고요. 공무원들이 하면 완료행정입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끼리 함께 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주민자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주민들이 주민자치가 뭔지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주민들이 자치를 하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느냐,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느냐, 아니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느냐. 그 주민자치를 결국은 도와주느냐 방해하느냐 이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서 함께 하자 그러면 함께 하는 게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이제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 드릴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주민자치는
마치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두 사람 발을 가운데 묶으면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합니다만 나중에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호흡을 맞추면 상당히 제법 빠른 속도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 25분이 25인 26각을 만들면 이때 우리가 늘 학교 운동회 할 때나 군에서 배웠던 앞으로의 각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이 구령이 전혀 먹지 않습니다. 왼발, 오른발이 우리가 그렇게 잘 갈 수 있던 왼발, 오른발이 전혀 먹지 않습니다. 이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구령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이 갈 때는 하나, 둘 하고 왼발, 오른발 앞으로 갑니다만은 25인 26각에서는 주민자치에서는 개인들이 잘 살고자 하는 이 덕목과는 다른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말 개인이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있는 함께 잘 사는 이것이 무엇인가? 저도 이제 이 매력에 빠져서 지금까지 이제 주민자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25인 26각으로 이제 발을 다 묶어야 묶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발을 묶으면 이 사람들이 똑같아지나요? 누구 잘난 사람이 있나요? 다리가 긴 사람, 짧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나가라 그러면 같이 묶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고 다리가 긴 사람은 짧은 사람한테 맞춰주고 짧은 사람은 힘들더라도 긴 사람한테 맞춰주는 상호 배려심으로 이제 비로소 출발을 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주민자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25인 26각이 돼서 나아가려 그러면 25분이 무엇인가 새로운 규칙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25분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국가에서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국가에서 정해주면 되지 그러지만 국가에서 정해주면 그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을 받으면 일단 싫어집니다. 배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25명끼리 이제 구령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게 주민자치회 규칙입니다. 그 주민자치회 규칙을 주민들이 만들면 주민자치회 규칙이지만은 이게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국가의 법입니다. 그 조선에 우리가 배웠던 향약, 이제 나중에 논란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여시 향약입니다. 여시 집성촌의 주민들이 만든 향약입니다. 만든 규칙입니다. 이것을 한국은 정부가 가지고 가서 이대로 하라고 시켜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민들이 만든 것을 한국은 국가가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향약이 한국에 오면 국가 제도로 강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민자치가 그런 모양입니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국가에서 하라고 시키는 주민자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지금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주민자치 한 지 22년 됐는데 이제는 돌파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주민자치 20년 동안에 느낀 내용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주민자치는 주민이 하는 겁니다. 주민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이 하면 졸당망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500년 동안에 수령향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요즘 같으면 읍면동장이 겸직해버렸던 거예요. 그 주민자치위원장을 읍면동장이 겸직해버리면
이건 주민자치가 아니고 읍면동의 완료 행정이죠. 그죠? 이게 수령향약 망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수령까지 수령하고 양반하고 상민이 다 합해서 만든 게 수령향약이라 그러면 양반과 상민이 했던 향약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일 처음에 양반과 상민이 향약을 하는데 조선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상민들이 글을 몰라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읽을 줄도 모릅니다. 한문들이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문이라고 하는 한글로는 의사소통은 마음대로 하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글로 쓰라 그러면 한문으로 못 씁니다. 그럴 때 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양반들이 한문으로 규칙을 만들면 주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민자치회 내부, 양반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내부에서는 양반들이 지배자가 되고 주민들이 이제 그 지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구성됐습니다. 망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하면 주민들끼리만, 우리끼리는 글자도 잘 모르니 그냥 우리끼리 구두로 동해주민자치회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전라도 촌계라 그러는데 촌계에서는 성공했습니다. 두레도 촌계로 운영됐고 뭐 선앙당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환갑계, 뭐 동갑계, 무슨 계 이렇게 이런 계들이 전부 다 불문율로 이제 서민들끼리 한 겁니다. 양반이 안 꼈습니다. 관료가 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향약은 나중에 1800년대 말쯤 되면 촌계로 보기 좋게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가 성공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1999년에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이제 당시 행자부입니다. 행자부 직원들하고 이제 교수들 얘기할 때 그때는 한국은 주민자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마 우리 조상들이 일본인들도 주민자치를 잘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 프랑스도 하고 독일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라고 주민자치를 몰랐을 리가 없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조상들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에 조선향촌사회사, 조선향촌생활사, 향촌제도사 이제 논문도 몇 편 없습니다. 그래서 향약까지 다 찾아보니까 정말 우리한테는 지금 일본의 주민자치보다가도 훨씬 더 멋있고 스위스 주민자치에도 이제 결코 뒤지지 않는 주민자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주민자치 전통을 일제가 식민지 관리하면서 식민지 통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완벽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읍면동장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읍면동장이 없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일제 때 처음 만든 건 면장만 만들었습니다. 이제 면장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제가 읍면동을 통치하기 위해서 면장 제도를 만들었을 때 양반들이 면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동네 정말 뜻 있는 어른들은 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장 말을 안 들으니까 옆에다가 일본 헌병들을 주재소장시켜서 파출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읍면동을 식민지로 통치한 겁니다. 그때 주민자치 전통이 처음에는 살아있었습니다만은 일제 강점기 지나고 산업화 지나면서 이제는 마을 전통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설계하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정부의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선출을 합니다. 국민들이 주권자가 돼서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선출합니다. 자, 시도지사 국민들이 선출합니다. 그죠? 시군구 장도 국민들이 선출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읍면동장은 우리가 뽑지 못합니다. 자, 리장은 일부 선출한 데가 있습니다만은, 통장도 일부 선출한 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통리장도 우리가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치를 해야 될 대상은, 주민들이 차치를 해야 될 대상은 읍면동도 관료들이 맡고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차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통리도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뽑은 통리장이 주민들이 통리의 회칙을 만들어서 통리를 운영한다면 그게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단위는 다 민주화를 시켰는데 이 작은 단위 두 개는 아직도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료행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민주제도로 만드느냐는 게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왜 안 되고 있냐면요, 이렇습니다. 이 제도 설계가 잘못되면 꼭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강도 회장님하고는 여러 번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읍면동장을 직선했다고 치죠. 주민들이 직선했다고 치면 주민자치회장을 주민자치회장을 읍면동민이 직선했다고 치면 동장하고 어떤 관계가 될까요? 동장이 거의 아마 영향력을 주민자치회장에 대해서 발휘를 못할 겁니다. 또 시군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뻑뻑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를 해서 읍면동장도 불편하고 시군구 의원님도 불편하고 주민자치회장도 불편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부터 저는 이제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읍면동장을 직선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읍면동장을 관료로 두고 주민자치회장을 직선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쭉 나올 테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읍면동과 통리를 어떻게든지 민주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읍면동을 자치단체로 만든다. 읍면동장을 선거하고 읍면동의 의원을 뽑아서 읍면동 의회를 구성해서 읍면동이 자체 나름대로 읍면동 조례도 만들고 읍면동의 장도 선거해서 이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한국 빼놓고는 지금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자치단체로 만들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도 읍면동 정도 규모 되면 자치단체입니다. 이제 이 정도를 장도 선출하고 의회도 구성하는 일을 유럽의 모든 국가도 그러고 아시아에서도 저기 일본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 이제 그 식민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읍면동에 행정기구인 읍면동장이 있고요. 이제 읍면동장이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주민자치회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런 정도의 논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 1999년에 제도화가 돼서 200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벌써 22년 됐는데 주민자치회 제대로 자리 못 잡고 있고요. 이제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 8년째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을 행자부가 아직도 행안부가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도가 말도 안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있고 주민자치 그 회장이 있으면 되지 그러는데 저게 그러지 않습니다. 공직원을 열 몇 명이나 10명에서 20명 정도 데리고 있는, 그리고 정부의 모든 예산이나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읍면동장하고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장이 나란히 있으라 그러면 이거 싸우기도 전에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참패를 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 이야기를 2006년부터 정말 끝없이 했던 겁니다. 어제 그저께도 이제 광주시장님도 만나 뵙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광주의 동구청장님 만나 뵙고도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 이강도 회장님 계십니다만은 그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원주시 주민자치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모임에 불과하고 이제 원주시 전체에 원주시 차원의 주민자치 정책이나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편성하고 개혁하거나 개선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원주시 주민자치회에 장착을 시켜준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판재장님들은 주민자치 중요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틀립니다라고 이제 조용조용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만 좀 그런 이제 시군구 차원의 주민자치가 어떤 것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군구 차원에서도 아니면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읍면동 주민자치만 잘 되는 것을 생각했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도가 해드릴 일에 관해서는 좀 시군구의 일에 관해서는 좀 등한했습니다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단체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만이라도 어떻게 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뜻인데 이렇습니다. 이제 읍면동 따로 있고 주민자치회 따로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를 하고 이제 읍면동은 관료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협치를 하도록 하는 게 이러면 주민자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데 필요한 일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주민들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 수 있도록 재분권해주고 지원해주면 됩니다. 이 간단한 일인데 이 간단한 일이 아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만들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를 만들고요. 시군구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주민자치회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주민들이 만들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시군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만들 수 있는 권한마저도 원래는 집회결사의 자유로 주민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조례가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못 만들게끔 만드는 방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주민자치 관련 조례들이 한국에서는 주민자치에 장애가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이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권리로 주민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집단 차원에서는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자치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만들어야 되고 집단적으로는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 능력과 자치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보장되어야 되는 게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다른 데서 이제 실패하고 있는 것, 이거 지금 너무나 학술대회 발표했던 원고가 돼서 좀 조금 딱딱합니다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지금 현재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과업조직으로 보느냐, 생활중심형 조직으로 보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자, 과업조직으로 대부분 행자부도 주민자치회를 자꾸 과업조직으로 봅니다. 지역의 갈등 문제 해소하고 못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과업조직으로 보는데 이렇습니다. 그런 과업조직이 되려면 일감이 있어야 되고 일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냥 지역 간의 화합, 소통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끔 부연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축제를 해라. 그러면 지역 축제에 필요한 예산이나 권한이 주민자치회로 부여가 됩니다만은 그냥 막연하게 소통, 지역 화합에 필요한 일 이쪽으로 애매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실제는 과업 중심형이라 그러지만은 과업도 하지 말라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판만 받다가 물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사정없이 비판을 하는데, 자, 생활중심형 조직으로 갈 거냐, 과업중심형 조직으로 가느냐인데, 생활중심형 조직으로 가면 그 주민들끼리 그냥 편하게 필요한 일 있으면 서로 돕고,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잘 지내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장님 한 분만 계시면 그냥 위원회 회의 연락 정도나 하고, 저 며칠 날 어디 봉사 가니까 오시라고 하는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거기에다가 다른 일을 더 하겠다 그러면 그 간사님도 다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직업이 있습니다. 회장님도. 뭔가 하려 그러면 일손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생활중심형 조직으로 간다면 그냥 자율로 하십시오라고 놔두면 되는데 과업중심형으로 가려 그러면 뭔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과업중심형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 과업중심형 조직을 지향하면서도 과업에 필요한 권리나 권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부여해주지 않는다. 그 주민자치 조건이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내 마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일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 마을에 있던 생기는 일을 내 일로 생각해야 주민자치가 됩니다. 이 일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야 그러면 전혀 주민자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이제 고건시장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제 그 총리님이 이제 서울시장 하실 때, 그때 이제 서울시장님이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이제 그 서울시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회장님 주민자치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랬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이 내 집 앞에 있는 골목을 내 골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눈이 오면 눈을 쓸 겁니다. 돌멩이가 떨어져 있으면 돌멩이 치울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지나가다 애들이 밟을라, 가시가 있으면 치우고, 개똥이 있어도 치우고, 이거 누구야, 주인이 누가 했든지 신경 쓰지 않고 다 했는데, 내 골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공무원들한테 시키거나 그냥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방치를 할 겁니다.
시장님 그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내 집 앞 눈 내가 쓸기라는 운동을 한참 했는데 실제 성공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씁니다. 예전 같으면 저 어릴 때 같으면 동네 어른들이 눈이 오면 누구야 하고 이제 소리 치고 다니십니다. 나와라 눈 쓸자 그러면 근데 눈 같이 씁니다. 이제 누구는 어디까지 쓸어라 누구는 어디까지 쓸어라 이러면서 쭉 쓸고 나가서 우리 윗동네 아랫동네에서는 우리 동네까지 이제 길을 쓸어주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윗동네까지 길을 쓰는데 쭉 갔다가 오면 어른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한 중학생이나 이쯤 되면 잘 쓸잖아요. 초등학생 때도. 이러면 어른들이 뭐 이렇게 사탕도 하나 사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들은 이제 골목이 이제 내 골목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 거냐가 이제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한 500명 미만이면 그냥 친목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집단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누구 집 숟가락 하나 정말 같이 산다면 누구 집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몇 개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세대수로 한 100가구 정도쯤 된다 그럴까? 옛날 같으면 100가구도 안 되죠. 100가구 정도면 이게 다른 데하고 만약 원주 시안에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뚝 떨어져 있으면 충분히 이웃끼리 잘 알고 지낼 만합니다. 이 경우하고 이제 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구역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되고 적절한 구역이고 3,000명이 넘으면 이제 정부가 읍면동이나 이런 정부 공식기구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2만 명 넘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자치단체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외국은 어떻게 되냐면 스위스 코민이라고 하는 이제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는 1,000명 미만이 48.1%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사이에 좀 들어가겠죠. 1,000명 이상 1만 명 미만이 이제 1,240개면 47%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10,000명보다가 적은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 선거하고 읍면동 의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일본도 5만 미만 이제 5 내지 10만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10만 미만이 자치단체가 3,000개, 5만 미만이 5,000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읍면동은 일본 정도나 스위스에서는 전부 다 자치단체입니다. 주민자치는 그보다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500명 넘어가면 1,000명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 보고요. 우리 읍면동은 인구로 너무 많고 면적은 너무 커서 주민자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읍면동은 만일 지금 이제 읍면동장을 행정복지센터장으로 이제 그냥 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내고 읍면동을 읍면동회를 만들어서 읍면동 회장을 만든다고 치고 통리를 통리회로 만들어서 통리회장을 만든다고 쳤을 때 이제 통리는 그냥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약간 작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면 됩니다. 대통화시키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읍면동은 충분히 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만들면 이 주민자치회는 인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치보다가는 협치를 중심에 두고 이 자치를 지원하는 양대 기능을 하면 저는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의 제도는 이 제도는 통리회는 주민자치회로 만드는 것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요. 어느 문헌에도 어느 정책에도 통리의 주민자치회를 둔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두면
될까? 행정 입장에서 괜찮을까? 의회 입장에서 어떨까? 주민 입장에서 어떨까? 이 부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행정복지센터장 따로 있고 읍면동회가 있으면 읍면동회는 밑에 통리회와 이렇게 엮여서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만드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 읍면동회 기능과 통리회는 질적으로 달라야 되는 게 통리회는 자치를 하더라도 읍면동회는 협치가 위주가 되도록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익동기 주민들이 주민자치한 데는 이익동기나 권력동기나 명예동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내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권력에 도움이 안 되거나 권력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명예에 명예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해 주지 않으면 절대 주민자치가 안 됩니다. 이강노 회장님도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 회장님 하셔서 이익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 얻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우리 원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명예동기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명예 하나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를 하시는데 그나마도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주민자치협의회장 의전서열을 저 한 10등이나 밀어버리면 이 명예동기조차도 부여하지 않고 구박한다는 걸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동기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렇습니다. 율곡 선생은 그 과거 제도를 없애자 그랬습니다. 그 이장 하다가 이장 중에서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동장 만들고 동장 중에서 똑똑한 사람 뽑아서 면장 만들고 읍장 시군 이제 그다음 읍면동장 중에서 똑똑한 사람 뽑아서 시군구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된다 그러는데 율곡 선생 그 이론에는 저는 반대를 조금 비판의 여지가 조직상으로 비판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이익이나 권력이나 명예동기가 적절하게 정말 바람직하게 구성돼야 주민자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콜라 한 병이 1,000원이고요. 5,000원 가지고 5병 샀습니다. 자, 빈 병 2개 주면 한 병 더 줍니다. 몇 병까지 콜라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면 6병, 이제 이렇게 하면 7병, 이제 이렇게 하면 8병, 예, 이렇게 하면 이제 9병까지는 이제 흔히 상당히 합리적으로 추리가 됩니다. 이 추리는 누구든지 다 해냅니다.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아무나 다 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콜라가 한 병 이제 9병 먹고 나면 빈 병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 빈 병을 버릴 것인가? 그냥 9병 먹고 말 것인가? 빈 병을 버릴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라는 이게 주민자치의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이때 버리면 그냥 관료 행정입니다. 그냥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한 병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는 문제가 이제 그 주민자치의 근본이라고 봐서 제가 이 그래프를 드리는데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위원님들하고 교육할 때는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꺼낸 지가 벌써 10년 이전입니다. 그때는 이야기를 자주 하다가 요즘은 거의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주인한테 콜라 한 병 외상을 냅니다. 먹고 나면 빈병이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빈병과 외상 낸 콜라 빈병을 2개를 합해서 갚으면 10병을 먹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산다라는 개념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빌려온다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그냥 단순한 거래만,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를 한다는 개념이 이웃한테 빌려오고 갚는다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게 주민자치의 관건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웃에서 빌려오고 이웃이 빌려줘야 되는 신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하나 빈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주민자치가 아닌가. 실제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평창동, 이제 전 부암동 살고 있는데 그 동네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한 300분은 삽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네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자, 이분들이 동네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없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어르신들 만나서 선생님 동네 위해서 좀 해주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국가 차원의 일만 해오시던 분들이라 읍면동 차원의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그때 제가 만들었던 게 어떤 얘기냐면 이혜령 선생이 살고 계셨어요. 이혜령 선생 살고 계시는데 그분 강사료 한 번에 한 2천만 원씩 받는 대단한 어른이십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동네 어른들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어른도 영광되고 주민들도 좋게 만들 것인가라는 이제 발상을 하는 거죠. 발상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컨설팅이란 게 이런 겁니다 하고 지도를 이제 앞장서 리드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대부분 그 당일날은 수요일날 보나요, 되게?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요일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 한 토요일까지는 분풀이 합니다. 뭐 놀았던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는데 일요일 되면 슬금슬금 장래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애들 도움 좀 줍시다. 이혜령 선생님 모셔가지고 특강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인원 다 뭐 이렇게 다목적실 의자 다 갖다 놓으면 한 100명 되니까 100명 불러가지고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이혜령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가서 선생님 이렇게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만 누구라고? 우리 동네 고3입니다. 이번에 수능 본 애들입니다. 그러더니만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되게 고관입니다. 며칠 날 보기로 했는데 약속 취소하게. 나 지금 우리 동네 고3들하고 저기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니 그러면서 취소하면서까지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강사료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내가 동네 애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 받는다면 그게 내가 무슨 어른이냐. 강사료 필요 없다고.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감동 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자, 이런 일을 읍면동장이 나서서 하면, 만일 우리 종로구청장님이 나서서 하면 강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가셔서 우리 동네 애들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오셔가지고 해주십니다, 이제. 뭐 그런 게 이혜령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음악가 선생님 그 예술고등학교 거기 있어요. 예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보고도 하라 그랬더니만 거기는 고2, 3쯤 되면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많아요. 이미 국내에서는 넘어가 버린 이제 천재들이 있는데 그 천재들 와서 저기 연주하라 그러면 동네 연주는 돈 안 받습니다. 학생들은 돈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동네 안에 정말로 많은 자원들이 있고 자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만 하고 활용만 해도 충분히 멋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 자산에 눈을 뜨게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읍면 동장님은 주민들이 많이 알면 힘들어요. 또 주민들이 많이 깨있으면 정치적으로 힘들어요.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경우가 몇 번 토론하면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눈 감고 있는 주민들한테 지지받는 게 좋을까요? 눈 뜬 분들한테 지지받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눈 뜬 주민들한테 적극적이고 화끈한 지원을 좀 받으시죠. 라고 이제 그때 의원님들한테 교육할 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옳습니다 하고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정말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한번 오다가 뭔가 할 수 있는 이웃의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들면 이게 주민자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설명은 이제 그만드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하느냐는 문제예요. 주민들이 회원이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내가 회원이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활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원이면 의무가 있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회장 선출도 하고 규칙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회원인가 아닌가라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왜 했냐면 1895년에 이미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어 있는 조교가 있습니다. 향후 조교가 있습니다. 1895년에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한일 합방 이전에. 근데 이게 일본이 다 뭉갰다는 겁니다. 이제 주민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구인 주민자치회 총회가 있느냐. 그 주민들이 우리가 결정하면 뭔가 할 수 있다고 권리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총회 없으면 아닙니다. 총회에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총회에서 규약 제정하고 대표 선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둘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약 그렇습니다. 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느냐. 이제 시군구 조례로 되어 있고요. 대표자를, 주민자치회가 마을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의원님들 계시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민들이 수평적으로 연결이 되려 그러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줬을 때 수평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수평적인 연결이 안 됩니다. 일본의 주민자치회장들, 일본의 이제 주민자치회장을 2년 임기로 하는데 연임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데는 10번씩 연임하신 분들이 있어요. 10번씩 연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회장은 한 번도 자기가 권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하도록 맡겨놓고는 회장은 중간에 연락 역할만 하니까 계속 주민들은 그 회장님 권력기관이 아니니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회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회장님 주민자치 회장 하실 동안에 가장 보람됐던 게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만 이런 얘기예요. 동네 애들끼리 싸우면 중학생들끼리 잘 싸웁니다. 싸우면 폭력도 행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형법에 폭행죄로 걸릴 만큼 이웃 애들 팰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사법적인 처리에 맡기는 게 그 아이의 장래가 좋을까 아니면 더 좋을까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해서 파출소 소장한테 찾아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찰서장한테 찾아간 겁니다. 서장님, 이 아이가 지금 죄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우리가 동네에서 어른들이 잘 보살필 테니까 돌려주십시오.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다음에 재범을 하면 처벌을 하더라도 위선은 동네 어른들이 한번 잘 교육을 시켜보겠습니다 하고 자치회 임원들이 다 찾아가서 보증을 했을 때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간곡하게
이제 아이한테도 다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민자치회장으로 보람이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중학생이 한 10년 지나고 나면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잖아요. 그럴 때 직장 가서 이제 훌륭하게 생활하고 있으면서 고향 올 때마다 어른들 찾아오면서 제 인생을 바꾸는 게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로 할 일이지. 읍면동장이 필요한 일 또박또박 가서 심부름하고 하는 거는 이 주민자치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대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들을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 있느냐는 문제고요. 할 일을 정하느냐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활동에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느냐는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의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이제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지났네요. 한 4년 반 정도쯤 됐나요? 경기도에 있는 어느 시장님이 저보고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삼선이라도 출마를 하지 않으니 회장님, 제가 읍면동당 1억씩 예산을 내놓겠습니다. 이 1억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해마다 1억이니까 바람직하게 쓸 수 있도록 회장님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저 좋잖아요. 뭐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그때는 회장님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이제 자치행정과장 설명이 쭉 끝나고 나니까 제일 첫 마디가 우리 안 할랍니다. 저도 놀란 거예요. 회장님 왜요? 이제 그랬더니만 그 1억을 쓰려면 1억을 쓰고 정산을 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만 해도 나중에 감사 나오면 잘 썼네 못 썼네 뒤통수를 맞을 게 뻔한데, 차라리 내 돈 갖고 1억 쓰는 게 낫지 정부 돈 1억은 안 쓰랍니다. 결국은 그런 여행을 거쳐가지고 1억씩 내놓는 것 전혀 못 쓰고 다시 제도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주민자치회를 정부 돈을 써서 사업을 하는 하청기구로 만들어버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시장님한테 건의드렸던 게 차라리 시조례를 바꿔서 주민세 폐지하십시오. 주민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개인균등 아닙니까? 법인화를까지도 다 되면 폐지하고 주민세자 들어가는 거 종업원 소득할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고 난 뒤에 주민세 걷어가지고 주민세를 차라리 주민자치회가 부과를 하고 회비로 징수는 시가 대행해주면 대행해서 징수된 것을 주민자치회에 주면 그때는 회비 징수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능동적으로 이제 회비 늘리는 노력도 할 거고 내라고 설득도 하러 갈 거고 이렇게 멋있게 썼다라고 자랑도 하러 갈 거고 할 텐데, 시에서 내려보내버리면 그런 설득 과정, 협의 과정, 자랑하는 과정, 뭐 열심히 하는 과정들이 싹 다 무시되고 정부의 감사로 다 끝나버리니까 이게 주민자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일본은 그래서 회비를 받습니다. 회비 징수율이 90%가 넘는 데가 있고 한 60%밖에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대개 노총각 노처녀 단일 세대, 독립 세대는 안 냅니다. 애기 키우면 다 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제가 보기엔 회비 문제가 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근데 문제 가장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거는 자체에서 회비 걷어갖고 자체에서 써버리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한번 이제 심각하게 다퉜습니다. 주민자치회장이 읍면동장 말 들어야 된다는 거는 나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생각이라고 보고, 주민자치회장이 시군구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제 때 생각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회장이 왜 시군구장의 말을 들어야 되고 시군구장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의원님들하고 법제 다툴 때 심하게 다퉜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부금을 수치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합니다.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주도의 리는 리회비를 받는 데가 많아요. 1년에 4만 원. 징수율 100% 된 데도 있고 거기서 60% 된 데도 있습니다. 이 전통이 옛날에 모곡이 그렇게 된 겁니다. 회비로 된 겁니다. 그리고 리에 있는 리마다 회관이 다 있는데 이게 다 제주도에서 외지에 나가서 이 바다 건너가서 돈 벌었던 분들이 자기 리를 위해서 기부한 것들입니다. 그럼 리에 조그마한 리에 회관이 하나 있으면 그 리에 거기에 독서실도 만들고 무슨 이제 돌잔치 하는 방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정말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부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 못 믿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취득 보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이렇게 한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보다가 가치가 더 있을 때 가격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가치가 없는 것에 가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소비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불하는 가격보다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주면 주민자치 절로 됩니다. 자, 이게 경영학적인 원칙입니다. 행정학적인 논리에서는 잡아내지 못하는 건데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연구는 한국에서 전무하다. 문제 제기한다면 저만 혼자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필요하시면 주민들이 흔쾌히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무엇이고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고 심리적 가치는 무엇이고 도덕적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국의 역사,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동기가 되고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자치가 되도록 만드는 게 이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며칠 전에 정말 저는 이제 상당히 시민운동도 해보고 기업 경영도 해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양쪽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어른들이죠. 이제 뭐 저보다 나이는 어립니다만은 66인가 그런 이제 학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술을 한번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애기들 와인 들고 가가지고 정말 꽃등심 갖다 놓고 둘이서 와인 2병 먹으면 취합니다. 어느 정도 취했을 때 그 학자가 평생을 돈 한 번 벌어보지 않고 사회운동에 매진했던 학자가 하는 얘기가 저기 회장님 한국에는 어른이 없습니다. 이 어른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장님 강의 들으면 우리 어른 됩시다. 멋있는 어른 됩시다. 그래갖고 어른학이라고 하는 어른 되는 방법론을 이제는 우리 연구합시다라고 했던 얘기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른학 연구센터 소장을 맡겨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생 남한테 그렇게 부탁을 할 분이 아닌데 그 얘기를 하는 거 듣고는 정말 어른이라는 게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광노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 어른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멋있는 어른이 되면 그게 주민자치가 가장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번에
이제 이 정말 멋있는 행사를 계기로 동네에서 정말 멋있는 어른들이 많이 멋있게 어른으로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토대를 원주에서 먼저 깔아주신다면 중앙회장도 원주 와서 언제든지 필요한 심부름 제 돈 들고 와서 제 도시락 싸갖고 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강의 다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